안녕하세요. KTN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생각 브리핑 시작합니다. 일본 함정이 우길기를 개항하고 부산항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의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데요. 박준식 기자님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길기 지금 부산항에 들어오는 그 자위대 일본 함 때문에 네네. 국민들의 진짜 분노가 그 오염수 때문에도 네.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네. 분노의 목소리가 정말 높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길기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그리고 식민지 지배의 상징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상징물이 부산항에 일본 함정에 개항되어서 들어온다고 하니 네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우리 사실 그게 우리나라 뉴스에서 나간 것보다 네. 일본 뉴스에서 먼저 나가고 국내에 알려진 거잖아요. 네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왜 묵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생각을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지금이 무슨 시대인지에 대해서 지금 착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아침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다가, 눈 떠보니 조선 총독부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지금이 일제 강점기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이거를 정치라고 할 수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정치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 그렇다고 이걸 경제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군대라고도 볼 수도 없고, 맞아요. 그 이순신 영화 보면 괴이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뭐 일본 군이야, 일본 군인이니까 상관없지만, 한국 군인데 한국 군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요번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그 군대의 모양새와 그 취임새가 저 사람이 정말 정상적인 군대를 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부동시에 군대가 되어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두고 네.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역사를 잊은 채 미래를 선도하려는 결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역사를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뭐 미래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미래는 일반 상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미래가 뭐가 보이냐면, 네. 후쿠시마산 모든 수산물은 내가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사태가 그 모든 수산물과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 부품과 소재 관련 그 업체들, 그 네. 업체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일본화 되어가는 그 레드카펫이 6.1기의 표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먼저 들어오는 게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 위한 레드카페트?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침략과 참탈을 시작할 때 허울 좋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과거에 뭐 너희 땅을 지나가게 해줘라. 그러면은 뭐 너에겐 피해가 없겠다. 뭐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정청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소신 발언은 아니고 그냥 그 회의 때 아침마다 네, 모닝회 하실 때 최고위원회의요. 역사의 회기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기다 이제 김성이라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김성일. 네네. 예. 네, 우리는 네. 일본이 백제의 별칭에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말 전에 우리가 역사의 획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되짚어 본다면 일본이 지금 일본이라고 불리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명칭이 하나 있잖아요. 외나라. 그렇죠. 외라고 했죠. 외라고 했잖아요. 외구. 응, 외구가 침략했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백제의 별칭이 일본이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칼럼니스트 있잖아요. 최정철 박사님이 네네네. 칼럼 쓰실 때 이제 연구를 좀 해서 어떤 학자분, 이제 일본 학자분과 한국 학자분의 조사해 놓은 거에 대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설피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흔히 막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자기네가 형님이라고. 네, 왜 네. 자기네가 이제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치, 강점기. 그때 이제
확실하게 우리 최정철 박사가 옛날 얘기를 해주셨죠. 과거에 이제 일본이란 칭호를 이제 백제라는 나라에서 이제 썼대요. 별칭식으로. 그 동쪽에 해가 뜨고 막 그러면 해가 뜬다는 건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백제의 새로운 이름이 이제 일본이라는 호칭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나 이런 곳에서 가면은,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삼국통일 앞에 이제 전쟁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그때, 일본이란 이름을 쓰는 자들이 외로 피신하였더라.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아, 그래서. 예. 백제의 꼬봉이 바로 왜였죠. 왜? 네. 추하고 그 키 작고 추한 자들. 그래서 그걸 이제 왜라는 말을 썼거든요. 키가 작고 추하다. 뭐 네네네. 그런 뜻의 외를 버리고, 네네. 일본이라는 이제 본국의 별칭인 일본이라는 그 국호를 쓰자라고 그 당시에 뭐 네네. 야마토 정부에서 네네. 뭐 제안을 했대요. 네. 그리고 그 제안이 이제 훗날에 다이호 네. 율령하고 그다음에 일본 서기에 명확하게 네네네. 표기가 그러니까 반영이 되면서 네네. 왜라는 그 네. 명칭이 일본으로 네. 환골탈퇴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백제 별칭으로 시작된 것이고 백제가 망하고 그다음에 이 왕족, 백제도 왕족이 있었잖아요. 네네. 일본이 맨날 지네가 이제 왕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 백제의 왕족과 귀족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제 분국이라고 하잖아요. 꼬봉의 나라, 꼬봉. 네네네. 완전 아. 꼬봉이었잖아요. 걔들의 이제 국호를 이제 일본으로 변경하였다. 이런 걸 확실해졌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구나. 네네. 역사학자들의 이제 하나의 이것도 이제 주장이죠. 그래서 굳이 일본이 자꾸 지네가 형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면, 나는 속된 말로 나는 이 애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너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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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사람도 문화도 일본이라는 명칭도 네네. 이렇게 전승받았듯이 네. 한반도를 젖줄로 삼아서 상징한 네. 거고, 그다음에 오늘에 이른 나라가 네. 어쨌든 명확하게 그 학자들이 네네. 나름 이렇게 추론한 것들이 이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책에 있는 것들을 역사학자하고 이제 칼럼니스트들이 모아가지고 자꾸 일본이 자꾸 틈만 나면 헛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헛소리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그 이제 비석에 적혀진 말들을 그대로 해석해서 그자들에게 다시 곱씹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마치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역사 문헌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러 가지로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민성도 그렇고 뭐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네. 나라가 갖고 있는 습성 지금 하는 거 보면 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한 네. 증명도 하고 그만한 타당한 이유를 하지만 너는 떠들어. 네. 그건 우리 땅이야. 네. 라고 하는 그 행태와 사실 지금 검사의 정부잖아요. 네. 검사의 나라라는 얘기가 좀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시국에서 돌아보면 검사들은 뭐가 있어요? 네가 그게 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증명해. 네. 라고 하잖아요. 일본인이에요? 완전 똑같은 것 같아. 지금 얘기를 네네네. 들으면서.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변방국으로서 살아남고자 택한 네. 그들의 생존 전략은 네. 왜 유럽을 좋아하나 했더니 유럽의 르네상스 수혜국들이 취한 문화적, 경제적 그 그렇죠. 개발 대신 고대에는 노략질을 일삼았다. 네. 그래서 제가 일본이 섬나라고 또 그 바다 해상에 굉장히 강하다. 저는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나는 게 그 유럽에는 그거 있잖아요. 바이킹이요? 예, 바이킹족이 생각나더라고요. 똑같은 도둑질을 하는 거라고 해도 왠지 바이킹은 추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일본은 워낙에 그 감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추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영화하고 이제 문화가 이제 유럽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보다 알렉산더나 뭐 이런 그리스 문화들이 그 좀 고급스럽게 영화에 많이 포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 300에서도 그리스인과 페르시안이 전쟁을 할 때 페르시안을 좀 미개하게 좀 처리했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영화적인 산물이 그렇게 투영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바이킹도 거의 일본에서 그 외에 그자들하고 거의 비슷했죠.
기독교라는 게 들어가면서 이제 문자화되고 그 그리스 문화가 이제 침투되면서 그리스 문화 이제 유럽 문화가 좀 그 지방에 있는 뭐 도둑질하고 이런 야만족들이라고 하잖아요. 야만족들이 퍼뜨릴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종교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침략하잖아요. 아.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라는 거 상징을 두고 야만족들을 이제 개화시키기 위하기 때문에 문화도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 배형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구나. 그러면 사실 일본은 예.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 백제의 역사가 제일 짧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은 문화적인 발전이 있었다라고 남아있는 역사 고증서에는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사실 그 백제 시대에 일본으로 넘어간 것들이 정말 많대요. 문화유산도 그렇고 그리고 뭐 그 당시 지금 도자기가 일본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것도 사실은 네네. 백제 시대에서 넘어가서 기술을 가르쳐 준 거다. 그런 이제 설화 비슷한 역사들이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설화가 아니고 이제 뭐 이게 요시다 토고의 대일본 지명사서 이런 거에서도 일본의 명칭은 원래 한국인들이 일찍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된다 해서 아름다움 때문에 이렇게 썼다 이런 이제 말들이 있고요. 백제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밑에서 위로 흐르지 않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나오면 이제 배워가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뭐 여기서는 화장실 대용으로 쓴 게 저기 가면 이제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문화의 발전, 문화의 교류상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뭐 우리가 예쁘게 우린 버리려고 만든 거지만 저자들이 봤을 때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흘러가는 그 상황.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이제 동경하고 배우기 시작한 거. 일본이 아니고 그때 외놈들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배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개하니까 뭐 오강 하나 주고 또 다른 거 가져오면 되잖아요. 물고기 받아도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측은지심이 발생하는 거죠. 백제 한국인의 정서가 있잖아요. 맞아요. 코리아 이모션 때문에 이 맞아요. 불쌍한 애들 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화적인 거 이런 걸 좀 가르쳐 주고 진정한 그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것들. 우리는 어차피 5천 년 역사라는 걸 가지고 계속 문화라는 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그 여러 가지 한국에서 시작된 걸 가지고 시작한 나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걸 보면서 얘네는 우리는 5천 년의 역사 말씀하신 것처럼 5천 년의 역사인데 그 몇천 년 전에 진짜로 그랬는지 봤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게 너무 황당했었거든요. 아니 5천 년 전에 살질 않는데 어떻게 봐. 다만 기록으로 남아져서 와 있고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런 그 막 석기 시대 뭐 유물 찾아내듯이 그런 것들로 그런 연구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섬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문화의 단절이라는 게 과거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발전을 해야 뭐 왕래라는 걸 만들고 그 바다를 헤엄쳐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연과 친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돌멩이를 신으로 믿기 시작하는 거고 천둥이 칠 때 신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왜? 육지를 보는 게 아니고 항상 바다만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두려움이 많이 생겨요. 아. 나가면 다 죽고. 그래서 맞아. 이제 우리도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신들이 많아지는 게 이게 일종의 두려움인 거죠. 정말 많은 신들이 있죠. 그게 어떻게든 이제 좀 교류라는 게 시작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백제라는 것과 이제 교류가 시작해서 그나마 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고 그게 아니었으면 그런 거랑 똑같죠. 콜럼버스가 데리고 가가지고 신들을 다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뻔했는데 백제라는 그래도 문명적인 자들이 갔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예라는 걸 가르쳐주고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근데 천박한 자들의 가장 큰 역사적 문제는 뭐냐면 예의와 질서를 가르쳐주면 그걸 왜곡시켜서 본래의 본능적인 그런 인간들로 돌아가요. 그게 이제 역사 왜곡이라는 게 되는 거고 일본 내에서도 다 찬탈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사무라이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슨 돈 몇 푼 받고 그 동네 양아치죠. 쉽게 얘기하면 동네 양아치들이 칼 2개, 3개 자루 들고 다니면서 저 집 처녀 뺏고 이 집 뭐 처녀 뺏고 그게 이제 봉건제라는 거잖아요. 봉에서 그 마을에서 누구 하나 대빵 나오고 그 밑에 이제 휘몰이들 응? 양아치 몇물이 이제 칼 차고
다니면서 단체로 가서 사람 하나 겁박하고 뺏어가고 그런 문화였죠, 거기가. 그나마 그게 좀 이제 발전돼서 나온다는 게 우길기라는 말도 안 되는 게 나오는 그러니까 거고. 저희가 오늘 이제 우길기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역사를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우길기도 지금 국방부 쪽에서는 그게 네, 국제적인 뭐 관례에 어긋나지 관례에 않다가.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국방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훈련에서 네. 우길기는 떠나서 같이 공동으로 훈련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달지 않았던 우길기를 지금 다냐는 거지. 왜 지금 와서? 그전에는 관례였는데 왜 안 달았냐는 거지. 그래서 지금의 군대에 대해서 지금 되게 회의를 느끼는 거거든요, 저의 자신이. 왜냐하면 지금의 군대가 과연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방의 의무도 이번 정권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네. 옳지 않아요. 그 섬이라는 곳이 원래 그렇게 두려움의 상징이고 이제 문화적 단절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이제 문화가 들어왔을 때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역사가 없거나 역사를 잊었고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단지 하고 싶다는 거는 그냥 칼제비 좀 설치고 나면서 그때는 영화가 많잖아요. 그 전 단계는 영화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자들의 이름 자체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다리 밑에서, 네네. 보드나무 밑에서. 맞아. 그게 그들의 밭 안에서. 그게 그들의 일단 문화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문화가 바뀌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성씨도 좀 정상화되고 그게 이제 저희가 주장하거나 역사학자들이 가끔 주는 것 중에서 제가 이제 믿는 거는 백제라는 곳이 가서 그 나라의 뭐 키 작고 추하다는 것들의 이름을 이제 일본이라는 국호로 이제 바꿔주고 그러면서 그 백제의 문화가 들어가면서 기본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거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 단계가 문화가 들어왔을 때 문화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거나 찬란하게 빛이 나야 되는데 왜곡된 문화와 과거의 단절이 만들어낸다는 게 이제 군국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군국주의의 표상이 바로 이제 우길기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빨간 점 하나, 빛이 전 세계로 나아가는 거. 이게 제국주의의 가장 큰 상징이죠. 그 상징과 똑같은 게 바로 나치예요. 나치의 깃발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치의 깃발을 들고 독일군이 나치의 깃발을 들고 프랑스로 군함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훈련한다는 명목으로. 그렇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군대 자체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이제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박한 과거를 가리우기 위해서 자기네 국어책을 변화시키고 그런 우길기라는 그 상징 자체가 원래 그 태양신의 상징이에요. 그게 가장 오래 가면 이제 바알신 이런 거예요. 네네. 하늘에 뭐 태양, 땅엔 돼지 그래서 그 좋지 않아요. 음흉하고 음산하고 대부분이 그 19금이 넘어가는 이야기 스토리 안에도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상징인데 그 상징 자체가 마치 자기네 천황을 위한 그래서 그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그 당시로 가면 그 천황이라는 것들이 다 대부분이 그치, 퇴폐해돼 있지. 그렇죠. 퇴폐적인 거죠. 많은 자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단 좋지 않은 문화가 제국이라는 곳에 심취가 되어서 또라이화된 거죠. 이거를 저쪽으로 가면 나치라고 얘기하는 거고 히틀러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본만큼은 그나마 그 간사함으로 더 나빠요. 국가협회에서 같이 그 간사함으로 목숨을 구걸해서 죽지 않은 거잖아요. 전범자가 죽지 않고 아직까지도 신격화되어서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게 지금 거기서 계속 전범자들한테 절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칭하고 그런 깃발을 자칭 자신의 군대 제일 위에다가 세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전쟁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끌려가서 우길기를 달고 얼마나 많은 곳에 가서 뭐 한국 사람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도 죽고 맞아요. 만약에 그 군함을 갖고 중국에 가면 죽어요. 러시아를 가도 죽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또래의 그 어떤 감정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되려면 위안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돈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진짜 그 나라의 진짜의 반성, 뭐 그거죠. 제대로 된 사과와 인정이 이루어진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거지. 하지만 그들은 형식적으로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형식적으로도 누가 봐도 왜 그렇게 스미마생을 잘하는 애들이 왜 안 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국에 대한 이 딱 바닥으로 보는 게 베이스에 그냥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전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그게 바닥으로 깔린 걸 떠나서 사회적 관계상에서 좀 힘들거든요. 자기만을 위해, 왜 살아남기 위해 생존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섬에 살던 자들의 문화가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주기, 좋아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립되어 있고. 대륙이나 여기 살면은 눈 뜨면은 다 보여요. 전쟁도 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형적 특색 때문에라도 고립돼 있고 섬이라는 고립성 때문에 소통의 부재가 아주 강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화 되는 데 있어서 한국을 노렸던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대륙과의 발판이죠. 그렇기 발판을 때문에 하기 위해서. 꼭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먹었어야 됐다라고 어서 들었는데 그 국가라는 게 성장할 때 이제 가장 피부로 느껴야 되는 게 문화라는 게 발전되고 더 이루어지고 아름답고 어째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BTS가 전 세계에서 희망이라는 걸 준 거잖아요. 젊은이들에게. 네. 일본의 문화에서 전 세계에 희망을 주는 문화가 있나요? 고등학생들이 지구를 지키죠. 네. 그게 이제 문화의 발전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맞네. 발전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 국민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배하는 자들의 천박함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나마 뭐 한국 전쟁이라는 것을 한국에다 빨대를 꽂은 거잖아요. 전쟁이 나니까 패망했던 나라가 원자폭탄 한 방에 그냥 간 나라가 한국에다 이제 빨대를 꽂고 나서 그 다음에 수많은 걸 했잖아요. 카페에서 워크맨도 만들고 소니라는 걸 해서 뭐 전 세계에 뭐 뭘 잘할 것 같이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문화가 상실된 거예요. 그들의 문화는 뭐예요? 19금 이상 문화는 많아요. 하지만 진짜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그 애니메이션마저도 다 사신이고 네네. 과거에서 오는 그 신화적인 그런 네네네. 거고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 단계에서 멈추고 그때부터 이제 말살 정책, 스스로에서 말살 정책이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 그게 어떤 거냐면 잘못된 리더의 등장. 음, 그 잘못된 리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베모노믹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코로나 때 마스크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 권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 그만한 거. 그렇죠. 그런 마스크를, 기능도 못하는. 네, 그런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과거로 이제 회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천박한 게 어떻게 시작되냐면 국가라는 걸 만들어내고 문화를 수용을 하잖아요. 유럽 문화를 수용을 했어요. 유럽 문화를 수용했으면 유럽 문화 안에서도 좋은 문화가 많잖아요. 뭐 섹스피어도 있을 네, 수가 있고 네. 정말 어느 말 인류애라는 게 많았는데 가장 나쁜 것만 배워서 사람 죽이는 건 배운 거잖아요. 총을 들고 제국주의 심취해서 옷에는 뭐예요? 진의 옷도 아니잖아요. 서구식 옷을 입고 총을 메고 한반도를 찬탈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문화의 왜곡이 리더를 잘못 뽑아서 그런 거예요. 우일기의 시작도 그런 거죠. 우길기의 시작. 리더를 잘못 뽑아서 그러하고 우길기의 시작 또한 리더를 잘못 뽑았기 때문이고 그런 우리나라 부산항에 우길기를 탄 군함이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리더를 잘못 뽑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저는 뽑은 적이 없지만 어쨌든 다수의 국민들이 그거를 이제 요즘 얘기하면 그걸 이제 닮았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은 한국만의 문화와 깊이와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 혹 보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가 묻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그게 그러면 심하죠. 우리를 닮지 않고 누군가를 닮았다는 거죠. 네. 네. 그냥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요즘에 최근에 생각도 많이 하는 거지만 들으면서 친일이다 뭐 이런 뭐 기득권 세력들의 뭐 그거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지만 폐기물 오염수 시찰단이 아니고요. 폐기물 쓰레기 버리는 애들을 이제 감시하러 가는 사람들이 얼굴을 못 들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분들이 그들과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닮았죠. 네. 아니 저 그런 요즘에 방송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일본인인가? 우리는 그렇죠. 한국의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일본의 대통령을 뽑았나? 뭐 이런 일본의 응? 변호하는 사람들을 뽑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호 2번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VIP 1이냐 2냐 얘기하면서 진짜 대통령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타국의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닮아 있다는 부분 그리고 뭐 그 개인의 생각이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개인의 생각을 그렇게 표현한다면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길기가 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같이 그 부분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란 나라의 역사를 조금 짚어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진행해 봤는데요. 그렇죠. 우리 또 박준식 기자님께서 일본이 제가 이제 봤던 외나라의 왜 외나라고 일본이 어떻게 일본이란 명칭을 가졌는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길기의 이야기도 어떻게 그 우길기까지 가게 됐는지 제국주의의 상징이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물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역사를 짚어봐야 새로운 미래 제대로 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역사라는 건 진보한다 그러잖아요. 나아가고 발걸음 자체가 희망이라는 걸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역사의 회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조선시대인가? 무역선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무역선이 들어와도 우길기를 달고 들어오면 난리가 날 뻔. 무역선이 들어와도 지금 히로폰 가지고 오나, 폰 가지고 오나, 그걸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거만하게 거기다가 일장기도 아니고 우길기를 달고 들어온다는 자체는, 그러니까요. 이건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국격이 바닷속으로 침몰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죠. 과거, 한반도를 열어라. 왜? 중국을 우리가 뭐 침략하겠다. 지금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웃겠어요? 맞습니다. 중국에서 히토리 안 주면 일본 바로 망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 뭐죠? 한국이 그나마 이제 마트나 이런 곳에 시집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래도 만화책 중에 북벌, 남벌 이런 만화책들이 나왔어요. 이연세라는 작가에 의해서. 정말 그 진취적 기상과 그런 것들이 우리 문학작품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즘 넷플릭스 안에서 모양새는 한국의 모양새인데 아무리 봐도 내용이 한국이 아니에요. 일본 같은데 보면 다 일본 작품들이 지금 그 대한민국 그 K 콘텐츠라는 그 포장 안에 일본의 이상한 기류들이 전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똑같은 느낌이 어떤 거냐면 우길기라는 개념은 레드카펫이에요. 누구를 위한 레드카펫? 원자력 폐기물에 대한 레드카펫이고요. 그거를 자기네는 먹지 않은 거를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에 먹이려고 하는 군국주의가 아니고 거의 저울을 틀리게 하는 장사꾼들의 수법이라고 있어요. 상한 거는 남에게 팔아 제끼고 좋은 건 지네만 먹는 이건 정말 좋은 인간성이 아니거든요. 전 일본에 대한 느낌을 매우 좋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미세먼지와 같은 그런 문화가 지금 저 안에서 파생되어 있구나.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한국의 미래가 저렇게 변화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같아지는 순간 그들이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한 걸 많이 따라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이제 우리가 제일 앞서 나갔어요. 더 이상 따라할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자들이 이제 한국이라는 걸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다시 일본과 손을 잡거나 일본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예, 이건 매우 신묘막지한 전략인 것 같고요. 이런 전략을 낼 수 있는 거는 정상적인 어떤 건 아니고 법사 정도 되는 분들의 이런 컨트롤인 것 같고요. 이건 정상적인 정책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길기가 들어온다는 거는 대한민국에 이제 이순신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역사 자체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 도대체 이 나라는 대한민국인가? 대일본 제국인가?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네. 이게 이제 동아로 가면 우리의 역사가 다시 되돌아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이제 고증되는 뭐 일본에 대한 이름의 원래 원류가 백제였다 이런 걸 보면 과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때 이루지 못했던 것을 전 세계에 이렇게 위협을 가하면서 다시 또 새로운 신삼국, 대한민국이 주인공이라면 새로운 신삼국에 대한 문화적인 전쟁이 지금 시작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맞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대조선이 망했을 때가 문화, 경제 침략과 문화 침략으로 해서 나라가 망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좀 생기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옳은 정보를 제대로 입수해야 되고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앞뒤가 전혀 이제 상반되는 그런 노선들이 많이 나와요. 정부에서 이제 레포트가 나오면 저번에 이제 K 문화 콘텐츠와 그다음에 수산물 있잖아요. 김 많이 팔아서 수출을 늘리겠다는 정책이 나왔는데 제가 정말 개탄스러워요. 아니 김 파는 그 농장이잖아요. 바다라는 농장에 지금 폐기물을 버리고 있는데 그걸 다시 수출하게 K 콘텐츠와 협력해서 콘텐츠화해서 다시 수출 시장에 큰 파동을 일으키겠다고 한 점과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레포트가 났는데 와 진짜 엄청난 레포트예요. 이렇게 어떻게 잘못 보면 자세히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미국과 손을 잡아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그런 정상회담이었고 이를 통해서 한국이 위상이 높아졌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어느 나라에서 쓴 거고 누가 쓴 건지 그거 정상적인 기업 레포트를 올렸으면 이달 말쯤 우길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개양한 일본 호위함이 부산항에 입항할 수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식 기자님과 함께 그 일본 우길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레드카펫 잊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